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윤 변호사님과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육아 육아?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육아를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육아하고 일 몰아서 하고 막 그러느라 조금 힘들었죠. 저도 이제 육아를 엄청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주말에는 이제 아이랑 항상 놀러 다니곤 하는데 지금 시기면은 엄청 이쁠 텐데 너무 예쁘죠.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힘듦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윤 변호사를 이 사무실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육아로 정말 바빠갖고 육아로 바쁘거나 술을 먹거나 아침에 막 이러고 있거나 이제 이게 술 탓인지 육아로 지친 탓인지는 이제 구분이 잘 되진 않는데 6월에는 근데 뭐 모임들이 많이 안 생겨가지고 그 육아하고 네. 저녁에 와서 6일 정도 술 밤에 먹고 밤에 일을 좀 하느라고 좀 힘들었죠. 네. 육아가 힘들게요. 서면 작성하는 게 힘들게요.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아유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지. 육아가 그래도 훨씬 덜 힘들죠. 그래도 그냥 놀아주고 뭐 저도 이제 즐거우니까 애기가 예쁘니까. 근데 서면 작성은 잠깐만. 아니, 나는 당연히 육아가 더 힘들 거라고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면 작성이 더 힘들어요. 간단한 것들은 그냥 딱 잠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뭐 목차도 짜고 막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 서면은 시간을 좀 갖고 써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죠. 글도 잘 안 써지고. 나는 너랑 유튜브 찍는 게 제일 힘들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는 재미가 없냐. 사실 여기서 재밌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이게 뭐냐면 정말 척박한 어떤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갑자기 여기서 수영장을 만들라 뭐 거의 이 수준의 요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사실 진지하고 법률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요즘에는 상속과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과 관련된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이제 아예 없는 분들, 빚이 더 많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제 상속 포기는 사실은 좋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해서 이제 빚을 이제 면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한 10건 중에 한 8, 9건은 그냥 가족들이 상속분대로 나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뭐 상속인이 한 명이면 그냥 상속하고 말고.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그럼. 사실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단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뭐 상속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5년 전에 첫째 아들에게 뭐 건물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건물 빼고도 건물이 한 5채가 더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제 나머지 상속인들 뭐 한 5명이 된다고 쳤을 때 나머지 4형제가 지금 남은 이 5채의 건물만 가지고 나누기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별 수익을 고려해서 상속분을 나누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기업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사실 기업은 진짜 잘 인정 안 되는데 아버지를 뭐 엄청 간호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부양 의무라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간호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업은 청구를 따로 또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건 번호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이 기여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사실 기여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상속재산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여분 몇 프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상속재산 분할은 이런 사례가 제일 많고 상속과 관련돼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언. 망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분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내용대로 어떤 이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되는데 솔직히 오늘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랑 유언이랑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유류분이라고. 유류분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자식이 5명인데 아버지가 건물이 6채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 6채를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자식이 우리는 뭐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이제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 관련돼서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뭐 유언의 효력, 그리고 이제 유류분, 뭐 기여분, 뭐 이런 정도의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궁금한 거 없어요? 그 기여분이 많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상담을 네. 또 주변에서 물어보고 아니면 뭐 상담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 뭐 노안으로 아니면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이제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가면서 이제 그 부양을 하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 거의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친분 돌아가신 분하고 친분이 한 명하고 특히 좀 두터운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양을 많이 한 사람이 그래도 약간 보상심리 그건 뭐 정당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남아 계신 경우에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뭐 법원까지 가져가서 싸우면 이제 뭐 어머님이 쓰러지실 거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는 게 꼭 분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협의를 하는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뭐 중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닦아놓고 변호사가 이제 소송에 개입을 해서 어떤 성공보수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어떤 일을 협의를 도와주고 대리를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큰 돈벌이가 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네. 돈벌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투입하는 시간이나 뭐 노력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협의를 했을 때 보수를 청구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청구하기도 애매할 뿐더러 실제로 그렇죠. 변호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